마음이 편한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숨을 한번 내쉬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어서 황제내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선 시간에는 우리가 먹는 것과 감정이 어떻게 몸으로 이어지는지를 2000년 전 책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사람의 몸이 어떤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황제내경에는 자주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 것.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이라면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무엇을 꼭 먹어야 한다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책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먹으라고도, 더 참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고, 더 버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나침이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나침에 익숙합니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버티는 것. 그게 성실한 삶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제내경은 그 조금 더가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지나치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늦게 잔 것, 배가 불렀는데 한 숟갈 더 먹은 것, 쉬어야 할 때 괜찮다고 버틴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몸의 균형을 흔듭니다. 황제내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의 과함은 표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의 과함은 몸에 새겨진다. 우리 몸은 하루의 무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황제는 기백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병에 이르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백은 병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증상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늘 괜찮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다. 이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피곤해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괜찮다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황제내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내경에서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전에 수많은 신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밤을 조금씩 줄이고, 쉬어야 할 때 버티고, 배부른데도 먹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조금 더 피곤한 것, 조금 더 잠이 얕아진 것, 조금 더 소화가 안 되는 것, 조금 더 기분이 가라앉는 것.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그런 거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통증이 큰 통증이 되고, 가벼운 피로가 만성 피로가 되고, 사소한 불편함이 병이 됩니다. 황제내경은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혹시 무시하고 있는 작은 불편함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 불편함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몸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 황제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기백은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편안한 상태입니다. 편안하다.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처음에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비법을 기대했는데, 특별한 음식이나 특별한 수련법을 기대했는데 그냥 편안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편안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워서 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운이 막히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이며 제때 쉬는 상태. 그걸
이 책에서는 조화라고 부릅니다. 조화는 균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균형은 양쪽이 똑같은 상태이지만 조화는 흐름이 막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듯, 해가 뜨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오가는 상태. 그것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덜 찬 그릇 약 아분기백은 하나의 일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물을 가득 채운 그릇은 조금만 흔들려도 쏟아진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물이 가득 찬 컵, 조심조심 들고 걷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발밑에 작은 턱만 있어도 물은 출렁이며 넘칩니다. 반대로 절반쯤 채워진 그릇은 흔들려도 여유가 있습니다. 부딪혀도 괜찮고 기울어져도 괜찮습니다. 담겨있는 물이 움직일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백은 말합니다. 사람의 몸도 그와 같다고. 늘 배부르고 늘 바쁘고 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이래도 몸은 흔들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가득 찬 상태로 삽니다. 일정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고 머릿속은 할 일로 가득하고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 크게 좌절하고 별것 아닌 일에 화가 폭발합니다. 황제 내경은 그 상태를 이미 병이 시작된 상태로 봅니다. 아직 진단서에 적힐 병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넘칠 듯 위태로운 상태. 그래서 이 책은 항상 덜 찬 상태를 권합니다. 덜 배부르고 덜 화내고 덜 걱정하고 덜 쓰는 삶. 그게 오히려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하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책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덜 채워야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오늘 하루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일정에서 하나를 빼거나 마음에서 걱정 하나를 내려놓거나 식사에서 한 숟갈을 줄이거나 그 작은 덜어냄이 그릇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조용한 소모. 황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 병이 없는데도 늘 피곤한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늘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기백은 이렇게 답합니다.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운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황제 내경에는 정기 진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힘이자 살면서 조금씩 보태고 조금씩 써야 하는 힘입니다. 마치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일정한 장호를 가지고 시작해서 살면서 저축하기도 하고 인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정기를 한꺼번에 써버리면 몸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을 줄이고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마음을 계속 긴장시키는 삶. 황제 내경은 이런 삶을 조용한 소모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소모, 임마리.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눈에 띄는 병은 없지만 몸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 피 검사에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에도 안 보이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소진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이 소모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정기는 바닥을 향해 갑니다. 황제 내경은 묻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채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것을 당겨 쓰는 것인가? 여섯 번째 이야기 잠, 돌려받는 시간. 그래서 황제 내경은 잠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은 그날 쓴 기운을 다시 돌려받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씁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일하고 걱정합니다. 그 모든 것이 기운을 씁니다. 밤이 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낮에 쓴 것을 채우고 손상된 것을 고치고 지친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면
기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주 깨거나 꿈을 너무 많이 꾸면 몸은 그날 쓴 것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황제내경은 말합니다. 잠이 얕은 사람은 몸이 빚을 내서 하루를 산다. 오늘 쓸 기운이 없으니 내일의 기운을 당겨 쓰고 내일의 기운이 없으니 모레의 기운을 당겨 씁니다. 그렇게 빚은 쌓이고 어느 날 몸은 파산합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마치 시간을 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덜 자면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0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제내경의 관점에서 그것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생명을 깎아 쓰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자연의 리듬. 황제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전기를 아끼며 살 수 있는가? 기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말라.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거두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쉬는 것.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종종 이걸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지면 자라고? 아직 퇴근도 못했는데 배고플 때 먹으라고? 회의 중인데 어떻게? 피곤할 때 쉬라고?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리듬과 점점 멀어집니다. 밤에 가장 밝은 빛 아래 있고 아침에 가장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시간이 되어서 먹고 배고픈데 바빠서 못 먹습니다. 피곤한데 자지 않고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황제내경은 말합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삶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 지친다. 하지만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은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완벽하게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잘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능한 만큼 자연에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잠들기 전 화면에 빛을 줄이거나 아침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보거나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거나 그 작은 것들이 몸을 자연의 리듬으로 조금씩 되돌립니다. 8번째 이야기, 몸의 말을 듣는다는 것. 기백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좋은 삶이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몸의 말을 제때 들어주는 것이다. 몸의 말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황제내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피곤하다, 아프다, 불편하다. 그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살아왔을까요? 조금만 더 하고 쉬어야지. 이것만 끝내고 밥 먹어야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그 조금만 더가 쌓여서 몸은 결국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도 듣지 않으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입니다. 황제내경은 말합니다. 몸이 작은 소리로 말할 때 들어주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 몸이 보내는 작은 신뢰,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피곤하다면 잠깐 눈을 감아보고, 조금 배고프다면 무언가를 먹어보고, 조금 답답하다면 창문을 열어보는 것. 그 작은 응답이 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9번째 이야기, 알아차림. 오늘 이야기에서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라거나 어떤 운동을 하라거나 어떤 약을 먹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내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나친지, 무엇이 부족한지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늦춰도, 조금만 덜 해도, 조금만 쉬어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것.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채우려고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몸의 말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제내경은 말합니다. 알아차린 사람은 이미 반은 나은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조금 떠올랐다면 그걸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숨을 고르고 있으니까요. 클로징.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나치지 말 것, 덜 채울 것, 몸의 말을 들을 것. 2000년 전 책이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사람의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나치게 되고, 여전히 무시하게 되고, 여전히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제 내경이 말하는 계절과 사람의 몸,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몸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20살의 몸과 50살의 몸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다면 오늘은 조금 일찍 주무시고, 배고프다면 따뜻한 것 드시고, 그냥 쉬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마음이 편한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